안녕하십니까. 엔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이 바로잡기 시간은 지난번 14번째 반도체 공학,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의 연장선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4번째 잘못된 반도체 공학의 요점은 지금 역바이어스에서 캐리어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이 일어난다는 게 주된 잘못된 강의였습니다. 참고로 확산 전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PN 정션을 한번 보시죠. PN 정션을 보면은 P 지역의 다수 캐리어는 홀입니다. 이렇게 여기 홀을 제가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그리고 N 지역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외부 바이어스를 전혀 가하지 않은 그냥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P 지역의 홀인 고농도인 홀이 이렇게 저농도 N 지역의 저농도 쪽으로 디퓨전 확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농도의 잉크를 여기 뿌렸는데 이 물로 확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산 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 지역의 머저리티 캐리어,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P 지역을 만났을 때는 이 P 지역의 소수 캐리어는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농도인 N 지역의 전자가 저농도인 P 지역의 전자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확산 전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역바이어스에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이 일어난다는 그런 잘못된 강의를 제가 보고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해서라도 꼭 한번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인기 있는 강사님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 지역의 소수 캐리어 전자가 공핍증으로 확산한다. 자, 여기가 P 지역입니다. P 지역에 이제 역바이스인 경우죠. 역바이스인 경우에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일어나는데 역바이스인 경우에 P 지역의 전자, P 지역의 전자면은 이게 소수 캐리어이지 않습니까?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소수 캐리어가 공핍증 쪽으로 이렇게 N 지역 쪽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N 지역의 소수 캐리어인 홀이 공핍증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렇게 디퓨전이 이렇게 쭉 일어났다가 provided by diffusion and drift by the E field.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엘렉트론이 이렇게 P 지역의 엘렉트론이 N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났다가 이 공핍증에 다다르면은 이 강력한 E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가 된다라고 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소스케린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 지역은 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그 엘렉트론 소스 캐리어인 엘렉트론이 이 N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확산이 되죠? 저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스트리트만 책에서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리프트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사님도 이렇게 스트리트만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학생 때 1984년도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스트리트만 책에 오류들을 제가 발견하고 한번 제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졌고 그때는 뭐 제가 물리전자 반도체 광을 잘 몰랐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스트리트만 책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why, 그러니까 왜 이런지 항상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책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다수 캐리어에서 소수 캐리어,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는 걸 확산 전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P 지역은 소수 캐리어 저농도고요. N 지역은 전자가 고농도입니다. 어떤 원리로 저농도인 전자가 고농도인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홀도 N 지역의 홀이 이제 그분 강사님 또는 스트리트만 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이 N 지역의 소스케린 홀이 이렇게 디퓨전이 되고 이 디플리션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강력한 이 필드에서 드리프트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N 지역에는 소수 캐리어, 그러니까 저농도인 홀이고요. P 지역에는 고농도인 홀입니다. 다수 캐리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원리로 소수 캐리인 홀이 P 지역으로 디퓨전 확산이 되죠? 마치 물이 잉크로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다른 그 책을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을 제가 참고했냐면은 꽤 유명한 책인데 그 모듈러 시리즈 on solid state devic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럴드 뉴덱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아까 앞전에도 똑같은데 아무튼 이 지금 N 지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이렇게 디퓨전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그 P 지역의 홀이 이렇게 디퓨전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P 지역의 전자가 이렇게 드리프트 된다고 그랬습니다. 드리프트는 이 디플리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필드에 의해서 이제 드리프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N 지역에 서멀리 익사이티드 되고 남은 이 그 홀들이 이 필드가 이제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우리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이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드리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좀 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바이어스냐 또 포드 바이어스냐 리버스 바이어스냐에 따라서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의 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디퓨전은 고농도, 그러니까 전자의 고농도, 전자의 저농도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홀의 고농도, 홀의 저농도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드리프트는 이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이제 포드 바이어스냐 리버스 바이어스냐는 이제 디퓨전 커런트가 주 메인 파라미터냐 또는 드리프트가 메인 파라미터냐 그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엘렉트론이 이쪽 N 지역으로 디퓨전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수 캐리어가 그러니까 저농도인 소수 캐리어 이쪽이 고농도로 이렇게 확산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14번 그 잘못된 강의 14번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며칠 뒤에 이렇게 여러 책을 찾아보니 스트리트만 책이 그렇게 설명되었다는 걸 보고 스트리트만 책이 또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책들도 다 참고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리트만 책이 잘못된 거니까 그 강사님도 꼭 이 강의를 이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좀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이 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게 확산 전류의 기본 개념이다. 드리프트는 이 필드에 의해서 이 필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홀이고 이 필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사님 설명 또 스트리트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전자, 소수 캐리어인 전자, 그 다음에 이쪽은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되겠죠. 근데 그분 설명은 엘렉트론이 이 N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뭐 디플리션 영역 쪽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드리프트가 된다. 홀, N지역의 홀, 소수 캐리어의 홀, 그 다음에 P지역의 다수 캐리어인 홀, 그러니까 저농도 홀이 고농도 홀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분 설명을 이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역바이어스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트인 볼테이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N 지역의 다수 캐리어인 홀이죠, 그죠? 그 다음에 P 지역의 소수 캐리어인 죄송합니다. N 지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 고농도, P 지역의 소수 캐리어인 전자 이게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바이어스가 걸렸기 때문에 이 빌트인 볼테이지가 굉장히 깊어져서 이 밸리를 넘는 전자만 확산이 되고 그렇지 이 밸리 아래 존재하고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은 그냥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바이어스일 때는 이 확산 전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 지금 이 강사님 설명은 이 P 지역에 thermally generated, thermally excited 된 거는 이제 이 뉴트럴 지역도 이게 제가 그림만 이렇게 그렸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thermally excited, thermally generated 다 됩니다. 되는데 요 부분만 이 강사님 설명대로라면은 디퓨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드리프트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강사님 설명대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홀도 이쪽 홀 여기 소수 캐리어인 홀 저농도죠. 그 다음에 고농도인 홀 쪽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프트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강사님 그 설명대로 이렇게 디퓨전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rmally generated 된 전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 필드를 느낄 수 있는 이 디플리션 아주 근처에 있는 전자들은 이 필드를 느끼면서 이렇게 드리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홀들도 이 필드에 의해서 여러 이제 저기 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뉴트럴 지역에 이제 그림은 여기만 그렸는데 그런데 요 디플리션 끝쪽에 이런 엘렉트릭 필드를 느끼는 그런 홀들만 이렇게 드리프트 돼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디퓨전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요. 이렇게 드리프트처럼 이렇게 스위프트 아웃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본 정의로 돌아가면은 소수 캐리어인 홀이 다수 캐리어 쪽으로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는 절대 디퓨전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디퓨전 커런트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들, 그러니까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데 요 근처에 엘렉트릭 필드를 느끼는 그 거리만큼 이렇게 스위프트 아웃 된다, 드리프트 된다라는 걸 했고 그렇게 해서 표현도 드리프트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디퓨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여러 책 중에 뉴덱이라는 책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엘렉트릭 필드를 느끼는 그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홀의 디퓨전 랭스 정도만큼 이 필드를 느낀다. 그 다음에 엘렉트론 중에 이 디플리션 영역 끝에서 이런 디퓨전 랭스 정도. 그러니까 디퓨전 랭스란 뜻은 뭐냐면은 이 엘렉트론이 그러니까 여기는 엘렉트론이 되겠죠. 엘렉트론이 디퓨전 되는 라이프타임, 디퓨전 되는 그러니까 재결합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홀도 재결합되기 디퓨전 되는데 재결합되기 전까지 디퓨전 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루트에 d 타우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n d 타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 필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디퓨전 끝에서 어느 정도 이 필드를 느끼느냐 그게 디퓨전 랭스 정도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홀이 이렇게 쭉 디퓨전 돼가지고 어떻게 저농도인 홀이 고농도 쪽으로 디퓨전 돼서 이렇게 끝에 도달했을 때 엘렉트릭 필드에서 드리프트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틀린 강의고요. 틀린 설명이고요. 이 서멀리 제너레이트된 홀과 서멀리 제너레이트된 이렇게 엘렉트론들이 있는데 이 필드를 느끼는 거리만큼 전부 swept out. 그러니까 드리프트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처럼. 근데 굳이 이 거리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디퓨전 랭스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유명한 그 니만 책 이런 데는 아예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공학을 해석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definition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 기본적인 그런 정의를 제대로 따르면서 이 강의 전공책이 설명을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책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설명한 대로 그냥 우리가 그 이해했다가는 잘못되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책을 보시라는 뜻에서 이 보충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